하이 미나상. 요즘 제 일상은요, 먹고 자고 씻고 책 읽고 병원 가기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 한 권을 뚝딱뚝딱 읽게 되더라고요. 어제 완독한 책이 있어서 그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책, 공허한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일본 소설이고요. 작가는 히가시노 게이고입니다. 일본 문학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아마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리소설 분야에서 워낙 유명한 작가인데 1958년 오사카에서 출생을 했고 고등학교 때 추리소설에 우연히 매력을 느꼈대요.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좋아하는 소설을 습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잠깐 엔지니어로 일한 적도 있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결국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85년에 방과 후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비밀, 용의자 X의 헌신, 그리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등을 발표하면서 매 작품마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히가시노 게이고의 공허한 십자가는 과연 어떤 소설이냐? 먼저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구치 사오리라는 인물입니다. 사오리는 아주 어릴 때 뇌종양으로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오리가 좋아하는 한 학년 위에 육상부원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이 니시나 후미야. 네, 니시나 후미야가 등장하면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둘의 꽁냥꽁냥한 연애 이야기가 이어질까 하고 기대하면서 책장을 넘겼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나카하라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간은 그로부터 훨씬 흐른 뒤였고요. 나카하라에게는 사요코라는 부인이 있고요. 그 둘 사이에는 어린 딸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요코가 잠깐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집안에 강도가 듭니다. 그때 집안에 혼자 있던 딸 마나미가 강도에게 살인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범인은 잡혔고요. 이 부부는 범인의 사형을 바라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힘겹게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형이라는 판결은 그리 간단하게 쉽게 내려지는 판결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사형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야만 딸아이의 어떤 원한이라도 조금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둘 부부가 굉장히 힘겹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이없게도 마지막에는 지쳐버린 범인이 그냥 나 사형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너무나 쉽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얻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딸은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고요. 분명 자신들이 원하는 사형이라는 판결을 얻었지만 이들 부부에게 뭔지 모를 공허한 마음이, 허무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서 결국 이 둘의 사이도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혼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나카하라도 사요코도 각자의 일상을 보내면서 서로 아무런 소식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나카하라에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로 딸의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서 말이죠. 하고 놀랐던 첫 번째 대목입니다. 대체 무슨 일로 사요코가 죽은 거야? 하면서 조바심을 냈는데요. 사요코는 자택 근처에서 누군가의 칼에 의해 찔려 살인이 됐고 그 범인은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나서 바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한 범인은 70살쯤의 노인으로 보였는데 살해 동기도 명확하지 않고요. 자수를 한 모양새도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나카하라가 전 부인의 살해 사건에 서서히 개입하게 되면서 과연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런 여정을 이 소설은 담고 있습니다. 공허한 십자가는요,
결코 가벼운 소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볼 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소설인데요. 미성년자의 성 문제, 영아 유기 문제, 그리고 살인, 사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소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나카하라의 시선으로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문제들은 없었을까? 그리고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을까? 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는 제 가슴 속에 쇳덩어리가 쫙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어디까지 심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런 일들은 정당한 걸까? 그럼 누군가를 심하게 아프게 하고 심지어 살해한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쉽게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소설을 읽어보시면 그런 의문들이 더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오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공허한 십자가를 읽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알았던 지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였는데 그 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언니에게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금은방을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 강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가족끼리 집단 심리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 아직도 무거운 짐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흠칫 놀랐죠. 네, 이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살면서 처음 들었고 그런 일은 뉴스에서 많이 보던 일이었잖아요.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설을 읽고 난 이 시점에 이 언니랑 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요. 혹여나 연락이 닿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을까? 하면 좀 자신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언니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질문들을 해보고 싶냐면 아버지를 죽인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린다면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사건이 마무리됐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네,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마지막에 궁금했던 거, 이 소설 안에도 나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던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은인이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가해자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을 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벌한다면 그건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그렇다고 과거의 죄를 묻어둬야 하는가? 그럼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전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정답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정답 아닌 명답은 있을까요? 똑똑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맞다네! 책 읽으면서 빈둥빈둥 지냅니다. 홍오 요미나가라 고로고로 시테 이마스.